김성환의 시사야. 심심한 어른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배달하는 시간입니다. 호피디 언박싱 KBS 라디오센터 김호상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어떤 주제 갖고 나오셨을지. 희희성의 대화였으니까 희희성 뭘까요? 하면 네. 수능. 네, 뭐 띵동댕 해야 되나요? 실로폰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수능 얘기 하려고 해요. 왜냐면 어제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또 이제 뭐라고 할까? 그 수능에 특별한 연관이 있는 사람으로서 왜요? 제가 수능 1세대거든요. 아, 그래요? 별로 특별하지 않나요? 아니, 특별해요. 예, 예. 제가 수능 1세대니까 처음 수능, 그러니까 학력고사 세대였잖아요. 네, 학력고사. 그전에는. 저희는 학력고사 세대였으니까. 학력고사에서 네. 수학능력시험으로 처음 바뀐 학번이 94학번이에요. 93년도에 그러니까 수능이 치러졌죠. 예. 그때 이제 처음 수능을 치렀던 세대가 저고 나이가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너무 계산하기가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께서 참 이 그때 하고 지금하고 어때요? 풍경이 많이 달라진 느낌이에요. 풍경이 많이 달라졌고요. 네. 사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얘기를 가지고 나온 것은 뭐 제가 겪었던 수학능력 시험의 얘기들도 있지만 예. 그 뭐 대학 입시는 대부분 뭐 꼭 다 대학 입시를 봐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대부분 많이들 기억이 있으실 테니까 그 전에 그땐 그랬던 대학 입시 얘기들, 수학능력 시험 얘기들 그런 얘기들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그 신문 같은데 이렇게 그 수능 배치 뭐 이런 뭐 몇 점 뭐 320점이면 뭐 서울대 무슨 예. 이거 있었죠. 예, 예. 그런 거 있었고 그거 잘라가지고 단원장에다 붙여놓고 야 나는 여기 가야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때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아,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게 생각났어요. 그때 학력고사 때는요. 예, 발표하면 예, 대학에다가 큰 게시판에다가 예. 수험번호를 이렇게 다 붙여놓잖아요. 그렇죠. 학교를 가가지고 수험번호 이렇게 보고 그때 합격을 아는 거죠. 막 근데 저희 때까지 그 풍경이- 그랬어요. 예. 아, 수능도 그랬어요? 네, 수능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수능을 보고 저희는 제가 이제 수능 1세대로서 수능 200점을 모두 다 본 세대인데 그때는 본고사가 있었거든요. 대학별 본고사가. 아, 그래서 수능을 보고 그 수능 점수를 가지고 대학별로 본고사를 치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전화로 저희 때는 이제 인터넷 확인은 아니었고 전화는 그 예, 이전에도 있긴 전화로 했었어요. 이제 안 해서 들어졌어요. 수험 번호 넣으면은 뭐 누구님 합격하셨습니다 이거 나오는데 근데 저희도 가서 봤죠. 아, 지금 그리고- 4936님께서요. 김성환님 목소리를 넘어서는 미성의 목소리 김호상 PD님. 어머, 저랑 같은 학번이시네요. 아 진짜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2번 수능 쳤지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5231님께서는 저는 학력고사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뭐 보내주셨어요. 나이가 비슷하신 저희 그렇죠, 동갑이나 그렇죠. 형이나 뭐 이런 때시겠네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뭐 배치표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신문에 나온 거 보면 그때 이제 신문이 집 앞에 있었을 때고 신문을 오려서 이제 봤던 때라. 예. 근데 그때는 보면 즉 과도 좀 약간 달랐던 것 같아요. 그때는 보면 공대는 물리학과가 제일 위에 있었거든요. 서울대 물리학과 하면 예. 지금은 이제 의대가 제일 위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의대. 의대가 다 예. 위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문과도 영문학과가 제일 위에 있었고요, 사실. 옛날에 영문학과 인기 영문학과, 좋았죠. 신문학과 예, 이런 것들이 맞아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인기가 많았고, 뭐 이제 그 밑에 뭐 연대 경영이나 보대 법대 이런 거는 뭐 전통의 강호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인기학과들도 많이 달라지고 그리고 수학능력 시험을 처음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때 2번 봤거든요. 예. 200점 수능 처음에 여름에 한 번 보고 가을에 한 번 보고 겨울이죠. 겨울. 그랬었구나. 네, 93년도에 2번, 94년도에 한 번, 95년도에 한 번. 그래서 200점 수능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완전 또 달라졌고. 그다음에 400점 수능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마 400점 수능일 거예요. 예, 지금 밖에 이시은 PD께서 고개를 끄덕이는데 저기 밖에도 200점 세대와 400점 세대 둘이 앉아 있네요. 지금. 참. 그 점수에 사람 인생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참.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서글프기도 하지만. 네. 94, 95, 96학번까지 세 차례 시험 4번 시험을 봤어요. 네. 저는 그걸 다 봤어요.
왜?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삼수한 셈인데요, 결국은. 아주 제가 왜 뭐 이런 개인 정보를 우리나라에서 커밍아웃을 수능 해. 제일 많이 본 사람 기록으로 혹시 남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저만 그랬겠습니까만은. 저만 그랬겠습니까만은. 남들이 네. 한 8년 볼 거 4년에 그냥 몰아서 근데 남는 200점 거잖아요. 수능을 다 본 사람이 그렇게 되게 많지는 않겠죠. 그렇죠. 비율로 따지면 네. 뭐 꽤 있겠지만 이렇게 또 뭐 자기 몇만 고백을 명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 대학 입시를 뭐 많이 봤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랑할 일도 아니고요. 그냥 그런 얘기들을 좀 하면 뭐 여러분들도 좀 추억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요. 그때가 네. 사실 굉장히 민감한 때잖아요. 대학 그렇죠. 입시. 대학 입시철. 그리고 그때 사실 대학 입시 그 200점, 뭐 400점, 아니면 학력고사 때는 340점 만점이었나 예.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선지원 후시험이니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들으면 또 그게 사실 굉장히 큰 일이었잖아요. 그때는. 뭐 지나보면 또 그게 뭐 큰일이기도 하고 큰일이 아닐 수도 있기도 한데 그래서 그래서 어제 뭐 이제 수능 끝나면 항상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뭐 드디어 해방 뭐. 근데 어제는 조금 좀 차분했던 것 같아요. 더. 코로나여서 그랬는지. 코로나에서 조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원래 학교 앞에 막 이렇게 응원하는 응원도 그런 것도 가고 교육부에서 아마 하고. 코로나 때문에 좀 자제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그랬을 있고.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뭐 이렇게 저희 때만 해도 사실 논다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놀거리라는 게 전부 다 뭐 신촌, 강남역, 뭐 대학로 그렇죠. 이런 데 쏟아져 나와가지고 막 놀았던 것 같은데. 청취자 2111님께서요. 저는 60대 예비고사 세대예요. 눈병이 날 정도로 공부해서 국립대 입학했어요. 와, 부럽네요. 예비고사 세대. 저도 1802님. 눈병은 났는데 입학은 못했어요. 눈병만 나는 슬픈 얘기네요. 아니요,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공부했는데 안 됐는데. 근데 저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약간 대학 시험에 대해서 조금 억하심정이 있는 게 그렇게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 되나요, 사람이? 그건 좀 유감이에요. 맞아요. 그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왜 한 이렇게 과목으로 대학 가면 안 되나요? 시험을 많이 보게 된 게 근데 요즘에는 약간 그런 대학들도 있대요. 그거는 수학을 저도 예를 들어보긴 들면 했는데. 영문과를 가려면 영어만 잘하면 되는 거죠, 사실은. 뭐 그런 영어 플러스 뭐 언어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는 대학도 있는데 근데 뭐 탑 대학들은 아직도 그렇게는 못 가는 것 같고요. 네, 맞아요. 다 잘해야 되는 것 같고요. 뭐 그게 제 생각에는 내신 성적과 다 같이 어느 정도 성실성이라든지 모든 어떤 멀티플레이어적인 걸 측정하는 건 맞는 것 같긴 한데 좀 억울하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200점 만점이잖아요. 수학이 맞아요. 40점이었어요. 저희가. 굉장히 높구나. 수학을 빵점 맞으면 160점이잖아요. 나머지 다 그렇죠. 맞아도. 그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래서 저는 좀 대학 입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모르겠는데 왜 이걸 잘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많은 분들이 들었고요. 비슷한 생각 하실 거예요. 저는 수학 못하고 국어는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요. 뭐해요? 근데 이렇게도 얘기하시는데요. 근데 좀 신기한 게 수학은 빵점과 40점 사이의 극간이 있는데 국어는 잘해봐야 만점이고 못해봐야 뭐 한 5, 6점 빠지고 10점 반타작은 빠져요. 하잖아요. 네. 그 차이가 갭이 별로 안 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억울한 거지. 1802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력고사 1세대입니다. 실업고를 다녀서 동일계 진학을 꿈꾸다가 갑자기 동일계 진학이 없어지고 학력고사를 보게 되면서 멘붕이 온 게 생각납니다. 이렇게 추억을 또 얘기해 주셨고요. 2606님께서 전 대학별 고사를 봤는데요. 네. 정기, 후기, 전문대 이렇게 3번 대학 지원할 수 있었죠. 지원한 대학에 가서 시험을 봤네요.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별별 생각들이 다 떠오르실 것 같긴 해요. 왜 이렇게 지금 대학 입시제도 많이 바꾼 거예요. 계속 얘기를 바뀌고. 듣다 보니까. 지금은 좀 복잡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관리해서 뭐 입학사정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스펙을 쌓아야 된다 막 그러는데 그거 네. 너무 복잡해가지고 너무 복잡해서, 혼자 공부할 수 없어서 컨설팅 받는다잖아요. 돈 비싸게 주고. 대학 가는 방법을 컨설팅을 받는 거예요. 저도 좀 웃긴 얘기 들은 게 대부분 요즘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영어 공부를 초등학교 때 끝내고 수학 공부를 중학교에 끝내고 고등학교 3년 동안은 그걸 한대요. 스펙들을 맞춰서 맞아요. 어느 학생부 학교에 어떤 종합전형. 과를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고등학교 입학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우리 학교는 다 수시로 보내는 학교니까 정시 치를 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전학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이제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발전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목적이 뭔가가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항상. 근데 우리는 언제나 이제 결과에 대한 그 강한 그 뭐라고 하죠? 강한 그 달리기, 강한 아니, 열정. 결과가 모든 걸 결정하니까요. 결정하니까 사실은. 학벌주의 시대이기도 하기도 하니까요. 근데 우리 또 청취자분께서요, 3204님이 수능 본 지 8년 됐네요.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시각 장애인이라 점자로 시험 봤는데 수능 문제지가 엄청 두꺼웠던 걸 손으로 다 읽고 와, 나올 때 손이 완전 굳었던 감각이 생생하네요. 야, 저런 경험들을 사실 들려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알지 못하죠. 전혀 모르죠. 1.7배라 8시 넘어서 끝나고 밤을 불태웠습니다. 아, 시간을 좀 더 들이는군요. 그래서 점자를 읽으면서 문제를 되니까. 풀어야 되니까요. 그걸 작성하고 그러시려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능이 상대적으로 빨리 끝나는 거에 비해서 1.7배를 수능을 더 보는 거예요. 밤 8시까지 시험 보시네요. 참 조금 알았네요, 저도. 상상할 수 없게 어려운 과정이군요, 그것도. 정말 그렇게 하셔서 좀 저 대학 합격하고 공부하시고 그러셨으면 참 좋았겠다 싶어요. 뭐 8년 전 얘기니까 아마 지금 뭐 뭔가 다 이루시고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참 말씀해 주시는 게 감사하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몰랐던 일이에요.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수능 얘기, 대학 입시 얘기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능하면 저도 수능 이거 준비하면서 제일 처음 검색어를 쳐본 게 수능 한파. 지금은 11월이니까 나왔지만 예전에는 12월이었었잖아요. 12월이었을 때가 있나요? 그럼요. 12월에서 11월로 옮긴 거예요. 그렇군요. 저는 왠지 계속 11월을 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늘 수능 날이 추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차라리 11월에 보는 게 낫다고 해서 한 달을 앞당겨서 옮긴 거예요. 근데 매우 신기한 게 수능 날만 되면 우리가 항상 추워져서 올해 이제 뉴스 기사들을 보면 다 수능 한파 올해는 없었다. 이거였거든요. 네네. 모든 기사의 그 처음에 헤드라인이 다 그거예요. 그래서 아마 기자들도 수능 한파로 기사를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번에 춥나 안 춥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쓰는 것 같은데 이게 재밌는 게 2010년대 이후 수능을 제가 쭉 보니까요. 한파라고 말할 수 있을 때가 한 2번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파라는 것은 예년 기온보다 많이 낮거나 그날 막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한 2번밖에 없고요. 2016년, 2017년에는 낮 기온이 21도까지 올라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더 온화한 날씨였던 적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머릿속에 수능은 한파라는 공식이 이렇게 자리 잡아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너무 날 따뜻해도 안 돼요. 그렇죠. 시험보다 졸아요. 시험보다 졸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졸기도 해요. 이하나89님께서 저는 11학번이었습니다. 다행히 정시에서 대학 합격을 했는데요. 수시 때 입학 사정관 제도를 통해서 예비 1번을 받아서 수능 전에 합격했다 생각하고 놀다가 결국 수시 최종 발표 때까지 예비 1번이 유지되어 수능 망쳤던 기억이 납니다. 참 정말 진짜 이거 우리가 웃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추억이시니까 얘기를 해주셨겠죠? 지난 일이니까요. 네네.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데. 별일이 다 있네요. 예비 1번은 원래 다 합격 아니에요? 보통 거의? 다 빠지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되셨을까. 지금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정말 그 이후가. 참. 이 수능 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네요. 시간이. 그렇죠. 굉장히 이것저것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응원전 아까 얘기 잠깐 하셨지만 응원전도 제가 이번에 재밌었던 게 제가 수능하면서 어떻게 검색을 했냐면요. 수능 이모저모를 검색해서 옛날 기사부터 봤어요. 그랬더니 되게 재밌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뭐요? 옛날 얘기 뭐 예전에 뭐 96년, 97년, 뭐 98년 이럴 때 이렇게 응원한다고 뭐 이렇게 플랜카드 들고 후배들이 나오잖아요. 고등학교에서. 근데 새벽에 나온대요. 뭐 3시 반. 그렇게 빨리 나왔나? 더 좋은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학교별로 경쟁하니까. 학교별로 경쟁이 되고 그게 약간 그 고2나 고1들에게는 나름대로 또 스트레스를 푸는 축제의 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뭐 북 두드리고 뭐 이렇게 뭐 따뜻한 차도 따라주고
뭐뭐 파이도 나눠주고 뭐 그런 것들 뭐 연필 준비 안 하신 분들 뭐 펜 같은 거 준비해서 주기도 하고 그리고 소리 지르고 계속 9시까지 네. 들어갈 때까지. 맞아요. 그리고 꼭 그 수능 때는 이렇게 늦게 경찰차 타고 오시는 분들, 예. 오토바이 타고 오시는 분들 네.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또 같이 또 격려해주고 들어가라. 그리고 아마 학력고사 세대든 뭐 수능 세대든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부모님. 부모님 얘기 빼놓을 수 없죠. 근데 저 궁금했는데 네. 요즘에 안 가봐서 그런데 네. 요즘에도 교문에다가 엿붙이나요? 그걸 뭐 우리 둘이 얘기해도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요즘에 물어보는 건 근데 그럴 것 같아요. 그거는 못 예전에 붙이게 할 것 같은데 네. 옛날에는 정말 엿을 많이 붙였어요. 그래서 당일날은 정말 엿이 정말 막 왜 그, 덕지덕지 붙어. 그 학교 이름 빼고는 전부 엿이 붙어 있었던 그 떼어내는 기억이 것 때문에 정말 네. 고생 많이 하신다고 나는데 근데 그 엿 붙이고 그냥 저기 가시는 게 아니고 그 앞에 계시잖아요. 또 부모님들. 아 그래서 떼나요? 예. 그 앞에 탁 계시고 아니 떼는 게 아니고 그 앞에 계속 계시니까 그 예. 상황에서 뗄 수도 없고 정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대학별 본고사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시험을 많이 봤어요. 이래저래 수능도 보고 본고사도 보고 막 그리고 3개의 학교를 지원할 수 있었거든요. 저희는. 네.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하고 이모님이 찹쌀떡 사시느라고 별 온갖 종류의 찹쌀떡 시험 볼 때마다 시험 볼 때마다 찹쌀떡 받다가 나중에는 하다 못해 별 대단한 왕만두도 한번 받아봤어요. 네가 왕만두를 좋아하니까 먹고 시험 잘 봐라. 근데 그렇게 기억에 남아요. 찹쌀떡은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뭐 왕만두 효과가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요즘에도 아직도 뭐 당연히 부모님의 정성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아 그럼요. 그 수능 한파나 뭐 응원 이런 거와 같이 또 키워드로 많이 뜨는 것들은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그런 모습들. 지금 호피디하고 제가 그렇게 해야 될 때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해야 될 나이예요. 저는 왜 이렇게 철이 안 드는지 저는 아직도 시험 준비하고 있는 느낌이라서 아 천일기도 하고 막 그래야 될 때예요. 지금 우리가. 알아서 하겠죠. 아, 자, 1105님께서요. 입시가 변별력이 없어서 과외 영향 많이 받습니다. 개천에서 용나려면 본고사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네. 해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물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긴 합니다. 아, 네. 네? 예? 본고사 부활했다고 네, 생각하신다고요? 본고사도 부활하고 이렇게 뭔가 그 왜 그러냐면요. 이게 목적이 좋은데 예. 그거에 따르는 어떤 과정들이 우리나라는 너무 좀 달려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다양한 재능, 자신의 특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인정해서 대학에 들어가는데 반영하게 해주려는 건데 그것들을 위해서도 또한 달려가잖아요. 모두 다. 그래서 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더라고요. 그 우리가 뭐 천일기도 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특목고에 가는 거, 좋은 중학교에 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의 어떤 의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부모님들이 또 시작하는 거예요. 또 경쟁을. 그래서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제가 하나분 여쭤볼게요. 네. 그때 네. 본고사 볼 때 좋으셨어요? 안 좋으셨어요? 안 좋았죠. 안 좋았죠? 예,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4936님께서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려면 엄마의 정보력과 할아버지의 재력과 아빠의 무관심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바짝 웃기지 마시고요. 근데 우리 수능 끝나고 뭐 했는지도 잠깐 얘기하죠. 저희는 끝나고 이제 교육방송에서 정답풀이를 해줬어요. 아, 맞아요. 지금은 맞아요. 어떤가요? 지금 제일 가까운 분이 지금도 뭐 해주긴 하겠죠. 왜냐하면 끝나고 나면 이제 정답풀이에서 몇 점 나오고. 근데 이제 금방 지금은 답이 나오니까요. 등급별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영어 1등급이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커트라인이 몇 커트라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뭐 수험생 할인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럼 지금도 아마 영화나 뮤지컬 같은 건 수험표를 가져가면.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친구랑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수험생을 걔는 이제 그 친구는 별로 대학에 딱 뜻이 없었기 때문에 수험 그 날에 수험표를 가지고 할인하는 데를 갔대요. 시험을 보다가.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즐길 수 있는 건 즐겨야죠. 오늘 선곡을 하나 해오셨다고요? 예, 마지막에 저희가 이거 하다 보니까 그땐 그랬지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카니발의 그땐 그랬지를 의식의 흐름에 따른 선곡으로 마지막에 들으시면서 옛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수능 시절에
시험 봤던 걸 우리가 좀 더듬어 봤는데 참 힘든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능 보신 수험생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호피디 언박싱 KBS 라디오센터 김호상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호피디가 추천한 곡이죠. 카니발의 그땐 그랬지 들으시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설레는 젊음 하나로 그땐 그랬지 참 늘렸었지 늘 지루했지 시간아 흘러 그땐 그랬지